네, 여러분, 그 13주차 2차 시 영상 계속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영상에서 좀 틀린 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문제 진행 속도가 빠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많이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많이 나가면 시험 범위만 늘어날 뿐이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냥 공부하는 걸 우리가 좀 기본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 틀린 문항에서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줄 한 줄 이제 좀 숙지하면서 해결하면서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속 나가 볼게요. 아까 8번까지 했으니까 9번 할 차례입니다. 자, 9번. 어법에 여기서도 좀 여러분 맞는 문장 하나만 먼저 골라보세요. 이것도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어떤 게 맞는 문장일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여러분 고르셨죠? 맞는 문장. 여러분이 조금 이제 좀 우리가 글쓰기와 자기 표현 1도 하고 2도 하고 또 1차 시도 하고 했기 때문에 좀 감이 오실 겁니다. 이제 보다 보면은 틀린 문장대로 형식이 반복되고 맞는 문장대로 반복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좀 이제는 좀 슬슬 감이 와가지고 잘 맞히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틀린 문장, 아니 맞는 문장이지? 맞는 문장은 뭘까요? 9번에서 맞는 문장은 두구두구두구두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요 3번 말고는 나머지는 틀린 거죠. 3번 볼게요. 지금 어른들의 걱정은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버릇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좀 곱씹으면서 읽어볼게요. 지금 어른들의 걱정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버릇이 없다는 것이다.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3번 말고 나머지는 같이 고쳐봐야겠죠. 1번부터 할게요. 나는 휴일이 되면 그림과 음악을 들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마음껏 즐긴다. 아, 요거는 조금 쉽다. 그죠? 여러분, 이건 뭐가 틀렸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조금 쉬운데, 왜? 그림과 음악을 들으며 어색하지. 그림을 보고, 그렇지. 그림은 듣는 게 아니니까. 요거는 조금 중등 수준이라고 하시겠다. 나는 휴일이 되면 그림을 보고 음악을 들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마음껏 즐긴다. 그렇지. 그림은 보는 거고 음악은 듣는 거니까. 나는 휴일이 되면 그림을 보고 음악을 들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마음껏 즐긴다. 라고 해야지 맞는 문장이죠. 자, 2번. 유식한 저자가 유식한 독자와 다른 것은 전자는 후자가 있는 것을 옮겨 쓴다. 까지 쓴다 해서 끝나면 돼, 안 돼? 안 되지. 유식한 저자가 유식한 독자와 다른 점은, 그러니까 앞이니까 전자니까 그러니까 저자죠. 이제 독자는 후자가 있는 것을 옮겨 쓴다는 점이다. 그렇지, 쓴다. 그러니까 모모하는 것은 이거 문장호응이잖아요. 유식한 저자가 유식한 독자와 다른 것은, 모모한 것은, 모모한 점은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끝날 때 모모한다는 것이다. 모모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끝나야지. 그래서 유식한 저자가 유식한 독자와 다른 것은 모모한다는, 쓴다는 점이다. 아니면 쓴다는 것이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3번은 맞는 거니까 넘어가고 4번. 법은 우리의 생활을 구속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생활이 자유롭게 한다. 법은 우리의 생활을 구속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생활이가 아니라, 그렇지, 생활을 자유롭게 한다지. 법은 우리의 생활을 구속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생활을 자유롭게 한다. 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거죠. 5번. 퇴폐가 그 극한에 도달하게 되면 퇴폐는 우리에게 구토를 느끼게 한다. 자, 퇴폐가 그 극단에 도달하게 되면 퇴폐는이 아니에요. 퇴폐는을 빼줘야지. 퇴폐가 그 극단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에게 구토를, 그러니까 퇴폐가 구토를 느끼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문장이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퇴폐가 그게 도달하게 되면 구토를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단순히 조금 퇴폐하는 게 구토를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퇴폐가 이게 말이 되냐면 퇴폐가 극한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에게 구토를 느끼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퇴폐는을 빼줘야죠. 자, 그 다음 10번. 10번도 여러분이 먼저 답을 맞춰보세요. 맞는 답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읽어보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3번. 자, 내가 눈칫밥을 먹던 처지에서 벗어난 건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였다. 내가 눈칫밥을 먹던 처지에서 벗어난 건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였다. 그 말이 되죠? 어색하지 않죠? 내가 그런 처지에 드디어 대학교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더 이상 눈칫밥을 먹지 않았다는 거니까 말이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고쳐야죠. 1번. 박가는 부록을 목전에 둔 노총각으로 힘으로 치면 장사였다. 박가는 부록을 목전에 둔 노총각으로 힘으로 치면? 힘으로 치면이 아니라 힘이 장사였다. 힘으로 치면이 아니라 힘이 장사였다. 박가는 부록을 목전에 둔 노총각으로 힘이 장사였다. 2번. 난간이 없는 널다리에 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로 폭이 좁았다. 난간이 없는 널다리가 아니라, 그치, 난간이 없는 널다리는 폭이 좁았다. 이렇게 널다리는 폭이 좁았다. 이게 지금 핵심적인 주어와 서술어잖아. 그래서 난간이 없는 널다리는 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로 폭이 좁았다. 널다리애가 아니라 널다리는. 4번. 3번은 맞는 거니까 4번으로 넘어갈게요. 창고에는 경운기에 조립하거나 수리하는 데 필요한 연장이 갖추어져 있었다. 경운기에 조립하는 게 아니라. 조립은 경운기에가 아니라 경운기를 조립하거나 수리하는 데. 그렇지. 경운기. 창고에는 경운기를 조립하거나 수리하는 데 필요한 연장이 갖추어져 있었다. 경운기를 조립하거나 수리하는 데 필요한 연장이 갖추어져 있었다. 5번. 해마다 체육대회가 열리는 날이면, 날에가 아니라 이거는 해마다 체육대회가 열리는, 나도 모르게 고추면서, 나도 모르게 수정하면서 읽었어. 날에가 아니라 날이면 경기보다 더욱 재미난 게 사랑 구경이다. 봐봐. 해마다 체육대회가 열리는 날에 경기보다 더욱 재미난 게 사랑 구경이다. 날에가 아니라 그런 날이면, 해마다 체육대회가 열리는 날이면 경기보다도 사랑 구경이 더 재밌다는 뜻이니까 날에가 아니라 날이면, 해마다 체육대회가 열리는 날이면. 자, 그래서 10번까지 했습니다. 그럼 11번도 제가 설명해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정답을 먼저 골라보세요. 시작!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이제 다 고르셨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볼게요. 우리는 대체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를 서양식으로 꾸미고 있다. 우리는 대체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를 서양식으로 꾸미고 있다. 말 되네? 그죠? 그러면 2번은 맞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좀 수정해줘야죠. 1번 볼게요. 개인에게 연령이 있는 것처럼 민족에게도 그 나름의 연령이, 개인에게 연령이 있는 것처럼 민족에게도가 아니라, 민족 자체는 유적물이 아니라 무적물이니까 사람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뭐 교수님에게도, 학생에게도라고 해야 되지만 민족은 사람이 아니니까 생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민족에게도가 아니라 민족에도죠. 개인에게 연령이 있는 것처럼 민족에도 그 나름의 연륜이 있다. 그래서 민족에게도가 아니라 민족에도. 무적물, 유적물이 에게도랑 에도를 구분해서 써줘야 되기 때문에 민족에도죠. 2번은 맞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3번. 자기의 생이 보람을 못 느낄 때 허무의 감정과 공허의 의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자기의 생이 보람을 못 느낄 때, 생이 느끼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자기의 생이라는 게 나의 라이프죠. 라이프가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니니까 자기의 생이 아니라 생애지. 그러니까 내가 내 생애, 내 삶의 보람을, 내 삶이 스스로가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보람을 느끼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자기의 생이를, 요거죠. 너무 글씨가 작아가지고 여러분 교재로 보셔야 되는데 생이가 아니라 생애. 내 생에 보람을 못 느낄 때 허무의 감정과 공허의 의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라고 해야지 맞는 문장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 한 나라의 사고방식에서 얼마나 발달되었나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언어로 볼 때 알 수 있다. 사고방식에서. 그러니까 한 나라의 그 사고방식에서가 아니라 얼마나 발달되었는가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언어로 볼 때 있다라고 하니까 한 나라의 사고방식이
한 나라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발달되었나의 기준은 그 나라의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고방식에서가 아니라 사고방식이. 한 나라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발달되었나는 것은 그 나라의 언어를 볼 때 알 수 있다. 5번. 우리 집 편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에는 아이들의 때를 지어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린다. 그냥 우리 집 편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에는 아이들이 얘네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 아이들이 때를 지어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지. 얘네들 의가 아니라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지. 그래서 우리 집 편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에는 아이들이 때를 지어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자, 이제 12번. 이것도 여러분 정답 먼저 맞춰보세요. 시간을 드릴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사람은 모름지기 나물 위에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해. 맞지? 사람은 모름지기라는 단어가 모름지기 뭐뭐도 해야 돼 라는 표현이니까 그래 맞아. 사람은 모름지기 나물 위에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해. 자연스러운 문장이에요. 넘어가요. 자, 2번. 그 건강한 사람이 고민이 많아서 저렇게 병이 다 났을까? 고민이 많아서? 그 건강한 사람이 우리가 보통 이럴 때 어떻게 써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으면 저렇게 병이 더 났을까? 고민이 많아서 그 건강한 사람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으면 저렇게 병이 더 났을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으면 이라고 해야죠. 그 건강한 사람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으면 저렇게 병이 더 났을까? 고민이 많아서가 아니라 얼마나 고민이 많았으면. 자, 그 다음 3번. 너는 지금 어디론가 멀리로 여행을 훌쩍 가겠으면 싶지? 이거 너무 어색하다. 훌쩍 가겠으면? 자, 너는 지금 어디론가 멀리로 여행을 훌쩍 가겠으면이 아니라 훌쩍 떠나버리고 싶지. 여행을 떠나버리고 싶지. 너는 지금 어디론가 멀리로 여행을 떠나버리고 싶지. 훌쩍 가겠으면이 아니라 자, 여행을 떠나버리고 싶지 라고 해야 말이 되죠. 자연스럽죠? 4번. 어제 저 약국에서 우연히 감기가 든 친구의 어머니를 만났어.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사실 중복 표현, 중복 해석이 오류입니다. 다시 말해서 좀 의미가 감기가 든 게 친구인지 친구의 어머니인지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것들을 좀 수정해 줄 필요가 있는데 어제 저 약국에서 그럼 여기서는 감기가 든 친구의 어머니 감기가 든 친구의 어머니라고 하면은 친구의 어머니가 감기가 든 거고 감기가 든 친구의 쉼표 어머니라고 하면은 친구가 감기가 든 거지. 근데 이렇게만 쓰면은 사실은 감기가 든 대상이 친구인지 어머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감기인지 해석이 다양해져서 이거는 오류입니다. 그 다음 5번. 내일부터 내 나이가 만 20살이니 기껏 나도 어른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미문은 잘 안 쓰시죠. 너무 쉽기 때문에 기껏이 아니라 내일부터 내 나이가 만 20살이니 드디어 아니면 이제 뭔가 이런 기껏은 겨우란 뜻이잖아. 근데 20살이 됐다라고 이제 어떤 하나의 단계를 넘은 거기 때문에 겨우가 아니라 내일부터 내 나이가 만 20살이니 이제 나도 어른이 되는구나. 드디어 나도 어른이 되는구나. 이제나 드디어 같은 표현이 더 자연스럽죠. 자, 그래서 지금 12번까지 다 했습니다. 75페이지 다 하셨죠? 자, 이제는 76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3번입니다. 여러분, 요것도 여러분들이 먼저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이제 하나 맞는 답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 고르셨죠? 1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러면 3번은 맞는 표현인 거죠. 읽어볼게요. 이번 학기에는 너희 반에서 운동장 청소를 맡아 하도록 해라. 이번 학기에는 너희 반에서 운동장 청소를 맡아 하도록 해라. 그럼 말이 되죠? 말 되죠? 그래서 어색하지 않아요. 이번 학기에는 너희 반에서 운동장 청소를 맡아 하도록 해라. 그럼 넘어가면 나머지는 틀렸다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해 볼게요. 1번.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정의감과 도덕적 판단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정의감과 도덕적 판단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사실 이거 언뜻 보면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요구된다니까 뭔가가 요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요구된다. 누구에게? 그렇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에게는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에게는 정의감과 도덕적 판단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가 말이 되죠.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는 정의감과 도덕적 판단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 요구가 되는 거니까 그 대상에게. 자, 그럼 2번 신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을 기사 대상으로 삼는다. 신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을 기사 대상으로 삼는다. 신문이가 아니라 그렇죠. 여기서는 신문이 틀리죠. 신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을 기사 대상으로 삼는다. 신문은. 자, 그 다음 3번은 맞는 거니까 넘어가고 4번 볼게요. 한국 경제가 끊임없이 성장해 온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다. 이거 지금 제가 잠깐 멍 때린 거, 뭐 어제부터 어떻게 고쳐야 돼? 한국 경제가 끊임없이 성장해 온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다. 이건 호응이 맞지 않죠? 온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사실이다. 온 것은 한국 경제가 끊임없이 성장해 온 것은 아니면 온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온 것을 살리고 싶으면 여러분 한국 경제가 끊임없이 성장해 온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자, 아니면 한국 경제가 끊임없이 성장해 온 것을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면 온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라고 고쳐야죠. 한국 경제가 끊임없이 성장해 온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라고 이거는 문장 호응이 맞도록 고쳐줘야 되는데 온 것을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다. 는 호응이 맞지 않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5번 그는 낚시를 별로 즐기지 않았고 고기마저도 입질할 낌새가 없었다. 않았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그도 낚시를 안 좋아했는데 고기마저도 그를 안 좋아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야 돼? 그는 낚시를 별로 즐기지 않았는데 그도 그랬는데 고기마저도 그를 싫어한 거지. 서로 싫어하니까 낚시는 안 하는 걸로 이제. 자, 그래서 그는 낚시를 별로 즐기지 않았는데 고기마저도 입질할 낌새가 없었다 라고 해야 말이 되죠. 그는 낚시를 별로 즐기지 않았는데 고기마저도 안 했고가 아니라 안 했는데가 맞습니다. 자, 이제 13번 다 했죠. 그 다음 14번 요것도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정답을 찾아보세요. 자, 어색한 거. 시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 두구두구두구두구 1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번 볼게요. 경제발전은 복지사회의 물질적 기반을 형성해 주지만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맞네. 경제 발전은 복지사회의 물질적 기반을 형성해줘. 그치? 그렇지만,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과 뒤에는 부정적인, 아니지, 앞에가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네. 이렇게, 헷갈려. 앞에, 형성해주지만, 긍정적이네. 하지만, 불평등과 갈등을 일으키는 건 부정적이니까 많이 맞죠. 뭐뭐하지만, 경제발전은 복지사회의 물질적 기반을 형성해주지만,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역접이니까 뭐뭐만으로 엮이는 게 맞죠. 1번은 맞아요. 자, 그럼 2번부터 5번까지는 틀린 거죠. 2번 볼게요. 우리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자각하여 각오를 새로이 할 것이 요구된다. 자, 이 서술부가 너무 장황하죠. 그래서 길어서 명징하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우리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자각하여 각오를 새로이 해야 할 것이다. 요구된다? 아니, 그냥 각오를 새로이 해야 한다. 라고 짧게 써주세요. 우리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자각하여 각오를 새로이 해야 한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문장 수업하면서 뒤에를 각오의 세로를 해야 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막 이렇게 길게 써주면 의미가 모호해지고 호응이 맞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뒤에를 짧게 그냥 각오를 세로히 해야 한다. 또 짧게 써주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사회와 개인에 대한 서로 대립된 견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서로 깊은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아니, 있는데 서로 깊은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뒤에가 역접이잖아요. 다른 말이잖아. 그러니까 있는데가 아니라 사회와 개인에 대한 서로 대립된 견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깊은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제 대립이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지금 싸우는데 이렇게 이제 어쨌든 대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깊은 상호작용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불구하고가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그는 올해가 경제성장의 호기로 생각한다. 올해가가 아니라 그는 올해를 그래서 목적어가 되니까 그는 올해를 경제성장의 호기로 생각한다. 올해를이 되는 게 맞죠. 자, 5번. 우리의 김치와 세계의 여러 음식들을 비교해 볼 때 신체에 필요한 영양가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뭐가? 그러니까 문장 성분이 부족한 거죠. 우리의 김치와 세계의 여러 음식들을 비교해 볼 때 신체에 필요한 많은 영양가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뭐가? 그렇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김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여기는 김치가 신체에 필요한 많은 영양가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김치가라는 성분을 더 써줘야죠. 성분 부족이에요. 성분 부족의 오류예요. 자, 그 다음 15번.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76페이지까지로 좀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래서 오늘 같이 공부하는 문제, 이 문제로는 마지막 문제니까 맞춰보세요. 시간을 좀 드릴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맞추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3번 볼게요. 철수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난생 처음 보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철수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난생 처음 보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어색하지 않죠? 맞죠? 자, 그럼 나머지가 틀렸다는 거니까 나머지 한번 볼게요. 1번. 곰이 한겨울 내내 동면을 취할 때는 일종의 자기보신책에 해당한다. 취할 때는이 아니라 동면을. 그렇지. 이 취하는 이 행위가 취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보신책에 해당한다니까 곰이 한겨울 내내 동면을 취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보신책에 해당한다. 취하는 것은 2번. 시험은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그 방향을 제시하며 목표가 있다. 그 방향을 제시하며 시험은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그 방향이 무슨 방향이야? 여기서는 무슨 방향인지 마치 앞에서 뭐 내용을 제시한 것처럼 그냥 없어. 시험 학업의 성취도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학업의 성취도를 제시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학업의 성취도는 평가하는 거고. 그렇지. 시험은 학업의 성취도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학습의 방향을 제시함에 그 목표가 있는 거죠. 학습의 방향을 제시함에 목표가 있다. 시험은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학습의 방향을 제시함에 그 목표가 있다. 학습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표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은 맞으니까 넘어갈게요. 4번. 한강 시민공원이 침수된 것은 1990년대 대홍수 이래로 두 번째 물이 잠기게 되었다. 침수됐다, 물에 잠겼다, 또 중복이네. 중복 표현 정말 많이 예시로 나오고 있죠, 여러분. 4번. 한강 시민공원이 침수된 것은 1990년대 대홍수 이래로 침수 앞에 했으니까 물에 잠겼다 빼주고 침수된 것은 1990년 대홍수 이래로 두 번째이다. 그냥 두 번째다. 두 번째로 침수된 것이다. 또 반복할 필요가 없는 물에 잠겼다가 침수니까. 한강 시민공원이 침수된 것은 1990년 대홍수 이래로 두 번째이다. 5번. 추석을 맞아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가 많아지는 바람에 농수산물 가격이 2배 이상 뛰어올랐다? 수요 증가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증가가 이미 이것도 중복이네. 증가가 많아지는 거잖아.
증가한다, 많아진다. 그러니까 추석을 맞아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다, 수요가 증가하다, 둘 중에 하나 써주시면 되는 거죠. 수요가 많아진다고 할지 수요가 증가한다고 할지 여러분 어떤 거 쓰고 싶어? 바람에 농수산물 가격이 2배 이상 뛰어올랐다. 수요가 증가가 많아진다고 하면 안 되죠.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많아진다. 추석을 맞아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바람에, 많아지는 바람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15번까지 이 네 번째 챕터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1번부터 지금 이 문장, 이게 30번까지인데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실제 문제에 해당되는 게 이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 틀린 문장을 하나하나 잘 봤을 때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5번까지만 했습니다. 다음 주에 글쓰기와 자기표현 파트 4 라고 해서 진행을 할 건데, 그땐 그러면 몇 번부터 나가겠어? 16번부터 나머지 16번부터 30번까지 좀 전개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여러분 어법 공부는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시험 준비하시면 되고, 오늘 중요한 거 설명해 드려야죠. 이번 주 과제. 제가 아까 오늘 강의 영상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기는 했는데,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매일 시간 같이 고전을 읽으면서 고전 에세이 쓰는 과제를 2번, 한 학기에 2번 정도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 번만 했잖아. 한 번만 했으니까 나머지 2번째 에세이 과제를 이번 주에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것과 관련된 글쓰기와 자기표현 과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그러면 총 8개가 된 거죠. 8개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같이 공부했던 8개 중에서 첫 번째 에세이로 쓰지 않았던 것 한 가지. 저는 첫 번째 에세이로 인형의 집을 썼어요. 그럼 인형의 집 빼고 나머지 7개 중에 한 가지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전문을 읽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을 읽어보는 게 목표인 거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 동안 글쓰기를 적어도 2번은 하겠다라고 했는데 한 번밖에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 주 과제로 좀 설정을 해서 같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첫 번째 한번 해보셨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실 거고, 첫 번째 과제할 때 조금 부족했던 거, 불만스러웠던 거 조금 보완해서 두 번째 과제에서 좀 더 완성도 있게, 그러면 첫 번째 했던 거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 선택해서 여러분 과제하시면 됩니다. 후반기에 또 4편의 고전을 했기 때문에 후반기 한 것 중에 하나 선택해서 전문을 도서관에서 빌려보셔도 되고, 이제 구입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든 집에 있는 책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후반기에 했던 책들 중에서 하나를 구해서 읽고, 여러분들 생각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줄거리 같은 거 쓸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정리해서 첫 번째처럼 에세이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잘 아시죠? 저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에세이, 두 번째 에세이 둘 다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생각해보면 글쓰기를 되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매 시간 문항을 해결하는 과제를 하시기는 했지만 그게 이제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쓰는 거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글쓰기, 이번에 이제 한 편에 완성된, 그래서 점수 비중으로 들어가는 에세이 쓰기 2번째 과제 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에 하셔야 되는 과제들 막 급하게 해결하느냐고 조금 마음이 급한데, 여러분이 충분히 잘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도 글쓰기와 자기 표현으로 수업이 진행될 거니까 요 다음 15번까지 했으니까 16번부터 요 책 같이 첨부해서 다음 주 수업 들으시면 되고, 일주일 사이에 조금 시간 빠듯한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너무 기말 직전에 과제를 하지 않으려고 제가 이번 주에 과제 내드리는 건데, 일주일 사이에 이제 한 편 빼고, 첫 번째 에세이 쓴 거 빼고 나머지 7편 중에 하나 선택해서 좀 책 쭉 읽으신 다음에 완성된 에세이.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좀 분량이라든가 형식 이런 것들은 첫 번째 에세이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 비슷한 양식으로 제가 보기 좋게 제가 평가할 때 좀 편하려고 양식을 올려드릴 텐데, 여러분 자유롭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문제 없죠? 자, 이번 주도 13주차, 이제 이번 주 수업도 1차시, 2차시 긴 영상 보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우리가 좀 재밌다면 재밌지만 지루하다면 충분히 지루할 수 있는 문법으로 수업을 듣느냐고 그것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도 이어서
요 책으로 다시 같이 공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두 번째 에세이 쓰기 파이팅 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